개인 본주는 팔았죠. 대신에 금융 투자, 흔히 말해서 이제 ETF 레버리지 쪽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동안 수익을 봐왔던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본주를 팔고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투자, 이 2배짜리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회하려는 투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들이 외신에서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멜치증권 강호 프리미엄 센터의 이하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 6,500선 하락은 기술적 조정일까요? 하락 추세의 시작일까요? 이거는 뭐 펀더멘탈의 뭐 흐름이라기보다도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그런 구조적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발발하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차익 신에 좀 문제가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6월 중순부터죠. 그때 이제 MSCI 리밸런싱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가속화되기 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레버리지 쪽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우리가 흔히 숏감마라고 얘기들 하죠. 숏감마 이슈가 터지면서 매도를 부르는, 흔히 말해서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최근까지 좀 벌어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일까요? 네, 뭐 사실 도박장이라는 표현은 워렌 버핏도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계속 얘기를 좀 해왔었죠. 그만큼 뭐 AI로 이제 발발된 이슈들이 물론 여러 가지 내년, 내후년, 2030년까지 당연히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변목한 상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좀 불러일으켜 왔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쏠림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올해 작년 9월부터 이제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 작년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의 전망치가 크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수급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신용 잔고도 우리나라 이제 전체 기준으로 38조까지 올라왔죠. 지금은 34조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레버리지 투자가 계속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게 추세가 이제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반대매매 또 반대매매를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이 좀 보여왔다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ETF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신용까지 이제 물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개인 본주는 팔았죠. 대신에 금융 투자, 흔히 말해서 이제 ETF 레버리지 쪽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동안 수익을 봐왔던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본주를 팔고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투자, 이 2배짜리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회하려는 투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들이 외신에서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고점 회복을 기대해도 될까요? 뭐 오늘 또 JP모건에서 지금 레버리지 청산 진행률이 75%까지 얘기를 해왔었죠. 지금 전체 이제 AUM이 16조까지 갔다가 지금 9조, 아마 9조까지 오늘 많이 좀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ETF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과열 현상들이 좀 줄어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씩 추세에 대한 변화는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알파벳 실적이 있고 그리고 29, 30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있는데 이번은 좀 저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개인들의 지금 이제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전기 전자 쪽으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죠. 그건 즉슨 하반기 때부터는 외국인 수급 장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데, 이게 개인 유동화 장세처럼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시장이 좀 보였죠. 좀 더 쉽게 보였다는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레버리지 ETF 쪽으로 분위기를 조금 많이
변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레버리지 ETF 가지고 있는 사실 기존의 평균 가격들은 계속 하향하는 측면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현상. 오히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한 번에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도 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장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전고점도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적어도 저는 2달, 3달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주도 장세는 맞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상반기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변동성은 하반기 내내 이어질까요? 사실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사실 우리가 사이드카를 경험했죠. 매도 사이드카, 뭐 매수 사이드카, 정말 어마어마한 장세입니다. 사실 이런 변동성 장세가 사실 우리도 처음 이제 그 이란 전쟁 이슈 나왔을 때도 그 3월이죠. 그 당시 뭐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여러 번 사이드카를 경험을 해왔지만은 이게 지금 7월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경험을 한다고 생각했던 전망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고객 예탁고도 지금 대략 한 110조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신용도 좀 줄었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한 34조 정도고요. 예전 같았으면 거의 한 17조, 19조가 이제 평균치였습니다. 그게 거의 2배 가까이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사이드카가 좀 발동되는 현상들이라서 이게 한 달 내에 꺼질 수 있냐? 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물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은 좀 커질 수는 있다. 하지만은 조금 시장의 색깔은 점차 변해가면서 갈 수 있다. 그 말은 수급 쏠림이 아니라 다양한 그 섹터 쪽으로 이제 분산 수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포 매도 구간일까요? 분할 매수 구간일까요? 사실 저는 분할 매수가 맞죠. 여기서 공포에서 매도하는 거는 늘 항상 우리가 처음 뭐 재무 관련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 관련 이제 자격증을 따면 가장 아마 첫 번째로 배우는 파트가 공포에 매도하는 게 개인이고 공포에 매수하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이었죠. 이런 사이클을 항상 나오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지금은 분할 매수를 맞죠. 근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가 현금이 어디 있냐 이미 물린 만큼 물렸는데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신 분들은 저는 버티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그냥 버티는 게 이게 정책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펀더멘털로 올라왔습니다. 펀더멘털로 올라왔다는 거는 또 한 번 그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렴하는 이제 본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 적정 가치에는 충분히 바로 올라가는 차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개월, 6개월 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테마주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서야 이게 흔히 말해서 큰 시장의 트렌드의 종목이 아니면 쉽지 않은 건데 그 대형주가 5배가 한 번에 지금 6개월, 5개월 만에 올랐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평가 가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충분히 정고점 이상은 좀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티자. 그리고 분할 매수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감아야 할 종목과 비중을 줄일 종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뭐 심플하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대로 아까 결국에는 지금 재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도 다시 이제 수렴하는 본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고 7월 29일, 7월 30일이 되면 아마 실적보다도 컨퍼런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나 아니면 빅테크와의 그 파트너십, 지분 투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얘기들은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 흔히 말해서 아직 30만 원도 안 왔고 지금 26만, 27만 원 가격대에 삼성전자를 좀 사는 게 맞고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EWI 흔히 말해서 이제 블랙록 이제 자산운용의 지금 ETF죠. EWI 자금이 유입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40%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밤에 이제 미국 ETF에서 그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날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그게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꼭 담아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